딸랑 그 두 개 잘 나가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좀 굴러가고 있던 차였는데 바로 그 두 개를 빵빵 반도체와 자동차를 때린다 하면은 많이 아프다. 이거는 철강을 때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자, 작년 초부터 이제 우리 경제가 조금 나아진다는 얘기가 들렸고, 그 다음에 뭐 하반기부터는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다가 이제 12월에 와장창 무너졌는데, 사실은 그때도 제가 강스라이팅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이 포인트예요. 자, 경제가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이거 사실은 착시다. 일단 경제를 크게 내수와 수출로 봤을 때 내수는 하나도 안 좋아졌다. 수출이 버티고 있는 거였다. 수출이 회복된 거였다. 근데 수출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수출 전체가 회복된 게 아니었다. 딱 두 개. 자동차와 반도체만 좋아진 거였다. 반도체가 재작년에는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확 살아났었죠. 이제 AI 뭐 하고 이제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자동차도 작년에 미국에 엄청 팔았어요. 그랬는데 딸랑 그 두 개 잘 나가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좀 굴러가고 있던 차였는데 바로 그 두 개를 빵빵 반도체와 자동차를 때린다 하면은 많이 아프다. 이거는 철강을 때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아프다 였는데 때린데 또 때린다, 맞은데 또 맞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철강의 어떤 비중이라는 게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 이런 케이스였는데 이제는 여기에 그 중국이란 변수가 들어왔고 중국이 워낙에 이제 싸구려로 덤핑을 해대니까 이제 철강 자체가 많이 죽어있던 상태에서 지금 더 힘들게 됐다 차원인데 지금 잘 나가던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래져 버리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이게 1997년에 반도체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일단 국제적으로 결정한 게 있고요. 근데 뭐 트럼프는 국제기구에서도 탈퇴하고 국제협약에서도 탈퇴하는 게 뭐 일상다반사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반도체라는 거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이제 첨단 제품에 대한 그 수요가 강력하고 그다음에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코로나의 발원지인 그 중국에서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때 전 세계의 무역이 침체됐지만은 특히 중국이 완전히 문을 닫아 걸었었거든요. 그때도 반도체만은 그냥 반도체야 무사 통과. 이런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거는 정말 발상이 예상을 뛰어넘는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도체는 그 특성상 아마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 우선주의자라 그래도 반도체는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뻥 나와버리니까 사실은 저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좀 민망하기도 해요. 반도체는 못할 겁니다 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거 실제로 매기면 이제 보기 좋게 틀린 셈이 되는 거죠. 다만 그렇게 예상했던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단 그동안 왜 작년에 반도체가 잘 됐느냐. 작년에 제일 잘 나간 건 반도체는 말하자면 곁불쬐는 존재고 진짜 중불은 뭐냐면은 엔비디아라든가 그야말로 AI 업체들이었죠. 근데 그 AI 업체들이 다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엔비디아니 뭐 거기다가 구글이니 뭐 오픈 AI니 이 사람들이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잘 됐던 건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을 가격이 비싸진다?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그냥 맨 땅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물속에 들어가서 체력 소모 큰 수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게 기본적으로 관세일 텐데 미국 국내 산업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거는 실제로 자동차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자동차 관세를 내면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포드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 보소.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전례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왜냐? 당장 미국부터가 미국에서 차를 안 만들어요.
다 외국에서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한국 회사로 볼지 미국 회사로 볼지 모르겠지만 한국 GM이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모터스에서 차를 한 40만 대 만들어요. 그 중에 80% 정도는 전부 다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갈 차를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캐나다, 멕시코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관세를 때리면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국내 기업이, 미국의 기업이 하게 되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이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거는 20세기 초에 해당하던 사안이다. 내지는 2차 대전 직후에 해당하던 사안이다. 21세기에 과연 지금 산업 구조가 그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냐? 아닐걸? 이라는 목소리가 많은 거죠. 더군다나 제가 오늘 굉장히 주목하는 건 이 발언입니다. 켄 그리핀이라고 시타델이라는, 시타델 그러면은 일단 이름이 되게 멋진 겁니다. 시타델 그러면 성체 중에서도 되게 저는 시타델 그러면 일단 좀 머릿속에서 되게 멋진 성체의 모습이 좀 떠올라요. 방어 기지인데, 좀 제가 시타델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유적지를 본 데들이 멋있어서 그런지 되게 멋있는 그림이 떠오르는데, 하여튼 시타델이 헤지펀드도 있고 증권도 있어요. 헤지펀드가 우리 돈으로 한 굴리는 돈이 한 60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타델 증권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증권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일단 금융계에서는 지금 아마 미국 금융계에서 제일 뭐랄까 영향력이 큰 사람 그러면은 아마 다이먼 회장을 얘기할 거예요. JP 모건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다이먼 회장이 아닌 다음에는 그 넘버 2 정도는 아마 이 양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금융계에서는 뭐 누가 뭐래도 거물입니다. 이게 넘버 1이냐 넘버 2냐 이런 걸 떠나서 뭐 전교 1등이냐 2등이냐를 떠나가지고 하여튼 전교등수 갖고 노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그런 양반인데, 이 양반이 단지 금융계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도 영향력이 굉장히 세요. 심지어 이제 공화당의 정치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비례하냐? 꼭 그건 아니에요. 이 양반은 원래 트럼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원래 트럼프 대항마로 한때 떴던 그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 있죠? 디센티스의 메인 후원자가 바로 이 양반이에요. 그래서 디센티스 재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기도 하는 양반인데, 근데 이제 디센티스를 트럼프 대항마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디센티스가 안 되니까 이제 니키 헤일리를 좀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건 맞아요. 맞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이걸 매겨봤자, 관세를 매겨봤자, 국내적으로 타격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해외에서 외국 정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다국적 기업들인데, 그건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과의 그 사업 환경이 이렇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얼토당토 없이 예고도 없이 지 마음대로 대통령 바뀌면은 하루아침에 마구마구 바뀌면은 그걸 미국이라는 나라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 굉장히 미국에 위험한 거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지적을 했어요. 사실 말 자체는 뭐 반박의 여지 없이 확실히 맞는 말이죠. 다만, 저는 이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공화당 내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에 더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논리적으로는 이 관세를 매겨봤자 이제 동맹국들한테도 인심 잃고 무엇보다도 미국 국내적으로 뭔가 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지만은 그거를 하루라도 빨리 풀게 되기 위해선 결국은 미국 국내 정치가 움직여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 미국의 야당 민주당은 솔직히 좀 대선 패배 이후에 지리멸렬 상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미국 여당 내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당 내부에 그래도 좀 입김이 좀 작용하는 이런 양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싶은 대목인 거죠. 이거 안 띄워놨구나.
미국 증시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미국 증시를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지표와 함께 보여드릴 건데 간밤에 미국 증시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올랐어요. 강보합인데 그건 뭐 올랐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0.28% 올랐나 그래요. 다우 기준으로. 이건 뭐냐? 시장에서 지금 원래 이렇게 관세 때리고 그러면은 야 이거 이 영향을 생각하자 그래가지고는 이게 무역도 잘 안 될 거고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게 주가가 떨어져야 맞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살짝 올랐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이 이거 저거 트럼프가 저렇게 말만 저렇게 하지 실제로는 안 할 거야. 이게 뭐 일단 매긴다고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캐나다나 멕시코처럼 딱 던져놓고 협상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그리고 실제 관세는 뭐 대충 유야무야 뭐 쿼터로 돌아간다 할지 아니면은 너는 동맹이라서 빼주고 뭐 너는 뭐 적자가 폭이 별로 없으니까 빼주고 이래저래 빼주고 나면은 아마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하는 그 결과물이 아마 이런 굉장히 센 관세 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보합을 유지한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미국 국내행이고 우리는 뭐 갈 길이 멉니다.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조정을 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에는 2%를 예상했어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을 2%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 성장률이다 그러면은 그냥 받을 만큼 받았다. 뭐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썩 잘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망친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받을 만치 받았다. 뭐 실력대로 나왔네. 뭐 요 정도 성적표인데 1.6%다 그러면은 와 이거 시험 완전 망친 거야. 시험 전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시험장에서도 컨디션 너무 안 좋고 그래갖고 평소에 한 90점 맞던 친구가 갑자기 한 70점 맞아오는 이런 어마무시한 상황이 지금 당장 올해 우리 경제의 모습이 되게 생겼다.